이스라엘에서는 제가 방사선 생물학의 개요 파트로 방사선 미사일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방사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우는 게 방사선 생물학이죠. 그렇다면 방사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사선의 피폭을 받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장소가 여러분들의 공부방이든 도서관이든 뭐 그럴 건데요.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방사선 혹은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 엑스레이와 같은 것들을 대부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방사선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피폭의 상황에서 안전하신가요? 안전하다기보다는 피폭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 그 상황에서 방사선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형광등은 방출되는 그 빛은 방사선일까요?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서 방출되는 마이크로웨이브는 방사선일까요? 적외선은 방사선일까요? 자외선은 방사선일까요? 라디오 프리퀀시는 방사선일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방사선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간과 매질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모든 것들은 방사선입니다. 그 형태가 전자파, 입자의 형태로 구분을 할 수는 있겠죠. 방사선의 종류는 X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선, 가시광선 있습니다. 이 중에 감마선의 방사선의 세기는 감마선, X선의 순서로 나누어지는데요.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원자력 안전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방사선은 정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전법 법령을 보시면은 방사선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그 원자력 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방사선의 범주로 따지면은 비지블 라이트나 마이크로웨이브는 방사선은 아닙니다. 법령상으로는. 하지만 엄격하게 학문적 의미로 따지면은 마이크로웨이브, 비주얼 라이트, 울트라바이올렛, 인프라레드 같은 것들도 방사선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안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사선은 전리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전리 방사선만 원자력 안전법에서 방사선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X선부터 에너지 세기가
공기를 전리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다. 그 상황을 원자력 안전법에서 방사선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사선 생물학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분의 사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많이들 쓰고 있는 아이패드, 아이폰과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죠. 이 스티브 잡스는 많은 일화를 남기셨는데, 근데 불행하게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암으로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그 돌아가실 그 임종 임박해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벌써 이제 10년도 넘었네요. 지난 2009년 스티브 잡스가 병가를 떠났을 당시 스위스 바질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미국 병원 대신 스위스 바질 대학병원에 갔는지를 놓고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는 왜 의료기술에 뒤지지 않는다는 미국을 두고 스위스까지 가서 암 치료를 받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사선 미사일 치료를 받으러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골라 공격하는 미사일 치료가 스위스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미사일 치료법은 특정 암 세포만 찾아가 치료용 방사선을 내뿜도록 특수 개발된 방사선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사선 미사일 치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실제 연구 현장, 의료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문 기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도록 쓴 그런 단어겠죠. 하지만 표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 미사일 치료. 방사선 미사일 치료가 무엇일까? 그 정체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방사선 미사일 치료가 과연 무엇일까요?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신문 타이틀이 뭔가요? 규제 막혀 잡스암 고치러 가는 해외 환자들. 해외에 가는 환자들이죠. 보면은 그 소제목에 신경 내분비 종양 없애는 루테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루테슘이란 단어입니다. 루테슘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그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베타레이로 인해서 암을 표적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되겠죠. 이 신문 기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그 앞서 나왔던 방사선 미사일 치료가 안 된다.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으러 해외에 나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방사선 표적 치료를 미사일 치료를 받았고 현재 이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방사선 생물학 강의를 통해서 방사선 미사일 치료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그 치료법이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비쌉니다. 몇 천만 원에 달하고요. 그래서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환자들 그 그룹이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이 얼마 안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방사선 표적 치료, 방사선 미사일 치료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치료법이 이 치료법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치료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그 소위 방사선 미사일 치료라고 하는 것을 받은 그 치료 과정과 그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펫 영상인데요. 까만색 영역은 정상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그 이제 정상 조직 이외에 검게 표시된 영역은 암 조직입니다. 보시면은 치료 전 RIT 1회 시행 후, RIT 2회 시행 후, RIT 3회 시행 후에 따라서 그림이 점차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달라진 그 포인트에 해당한 그 영역들이 암 조직입니다. 무슨 결과냐면은 암을 표적해서 치료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넓게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암들은 사실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항암제나 방사선, 외부 피폭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넓게 전이된 암은 쉽게 치료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암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방사선 미사일 치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시도했던 이런 방법들이기도 하고요. 전공 용어로는 이러한 치료법은 RIT라고 합니다. RIT, 레디오 이뮤노세라피의 약자인데요. 이런 방사선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암이 치료가 돼서 없어집니다. 암이 클리어아웃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가 설명하는 것은 방사 면역 치료의 기본 개념을 모식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린 색깔이 항체에 대한 모식도고요. 그리고 노란색의 동그라미 3개가 방사성 동요원소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방사 면역 치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종양에 특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발현되어 있는 항원을 항체가 표적하여 바인딩 하는데, 그 상황에서 레디에이션이 암세포의 DNA 이중 나선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적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방사성 동요원소 그 자체는 표적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강력한 에너지 전달에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반면 항체는 표적 효과가 있습니다. 종양에 제시되어 있는 항원을 표적하여 치료할 수 있게 디자인한 약물입니다. 그 약물에 방사성 동요원소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것이 방사 면역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의 치료법을 쓰게 되면은 우리 몸에 암세포를 찾아가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표적하여 공격할 수 있는 항체의약품은 이미 제약회사에서 개발이 완료되어서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세툭시맙, 트라투즈맙, 리툭시맙과 같은 것들은 항체의약품의 이름입니다. 뒤에 MAB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의 표시인데요. 그래서 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항체의약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트라투즈맙은 유방암 치료에 많이 쓰는 것이고요. 리툭시맙은 림프종 치료에 특이적으로 쓰는 항체입니다. 트라투즈맙은 여기 HER2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HER2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특이하게 나타나 있는 항원입니다. 이 HER2 항원을 표적하여 치료하는 것이 트라투즈맙입니다. 그리고 림프종 환자들의 특이적으로 나타나 있는 항원은 CD20입니다. CD20을 특이적으로 표적하여 치료하는 항체가 리툭시맙이라는 항체입니다. 이런 항체들에게 방사성 동연소를 붙이면은 원래 리툭시맙이란 항체는 CD20을 제시하고 있는 림프종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체인데 여기다가 방사성 동연소를 붙입니다. 치료용 방사성 동연소를 붙이면은 리툭시맙 더하기 치료용 방사성 동연소의 치료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표적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 림프종 치료를 할 때 리툭시맙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리툭시맙의 치료 효과가 잘 안 나타날 때 여기다가 방사성 동연소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툭시맙의 치료 저항성이 있는 암세포가 방사성 동연소를 부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이것이 방사면역 치료의 개념입니다. 네, 방사선 미사일 치료, 전공용어로는 방사면역 치료라고 합니다. 방사면역 치료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방사성 동연소를 사용합니다.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혹은 베타를 방출하는 혹은 오제 전자를 방출하는 그런 방사성 동연소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암에 표적할 수 있는 항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암은 특이적으로 나타내 있는, 제시되어 있는, 발현되어 있는 항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항원을 표적할 수 있는 항체가 이미 많은 제약회사에서 개발되어 있고요. 이런 항체에다가 방사성 동연소를 부착하게 됩니다. 전공용어로는 표지라고 하는데요. 항체에다가 방사성 동연소를 표지하게 되면은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사선 미사일 치료 입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냐면은 원래 항원을 표적하는 항체는 그 자체가 표적 치료제입니다. 암을 찾아가서 치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체에 방사성 동연소를 부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방사선의 강력한 에너지가 암을 표적하여 피폭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알파 입자의 강력한 에너지가 암에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항체 그 자체의 치료 효과에 더하여 방사성 동연소가 방출하는 방사선의 강력한 에너지가 암세포에 전달되게 됩니다. 치료의 시너지 이펙트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표적 치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장점은 전이가 되어 있는, 우리 몸의 곳곳에 퍼져 있는 전이암을 이 표적 치료제가 찾아가서 선별하여 추적하여 치료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아주 효과적이고 유망한 치료법인 거죠. 제가 그 유튜브 클립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클립을 제가 캡처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방사 면역 치료는 이렇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라디오 아이소토프란 그림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뭔가가 노란색 그 파장이 방출되는 거죠. 이거는 감마레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린 색깔로 방출되는 어떤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베타 파티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자핵에서 이러한 것들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원자핵이 불안정한 상황일 때 베타 파티클 감마레이가 방출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베타 파티클은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치료 목적의 방사성 동요소입니다. 방사선입니다. 그리고 감마레이는 마찬가지로 원자핵에서 방출되지만 그 에너지가 낮아서 진단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가 암세포에 전달되면은 결국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좌측 하단에 RI 미슬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암세포를 표적하는 항체에 이러한 방사성 동요소를 표지하여 주사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러한 방사성 동요소 의약품들이 순환하다가 암세포를 찾아가 표적하여 베타레이나 감마레이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베타레이가 방출되면서 암세포가 사멸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방사면역치료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몸 안에 주입한다는 거죠. 정맥주사에서 우리 몸 안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항체 의약품들이 우리 몸 안에 순환하다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념적인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몸 안에 정맥 주사를 통해서 투여된 방사성 의약품은 우리 몸을 혈관을 따라 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을 따라 순환하던 그런 방사성 의약품은 혈관벽을 통해서 스며 나오게 되는데요. 그 혈관벽을 통해서 스며 나온 방사성 의약품들은 확산 단계를 거칩니다. 디퓨전 단계를 거쳐서 암세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찾아가 공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항원을 방사성 의약품의 항체가 표적하여 결합하는 거죠. 이러한 메커니즘이 구조가 방사 면역 치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클립을 통해서 이 항체 전달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타겟티드 라디오 뉴클라이드 세라피를 검색하셔서 유튜브 클립을 꼭 보시고 이 방사 면역 치료, 방사선 미사일 치료가 무엇인가 라는 개념을 한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